형태를 함수로 봤을 때 우함수입니다. 우함수란 말은 y축 대칭적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양근 쪽에 양수 쪽에 하나가 있으면 음수 쪽에 꼭 하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해가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대칭적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알겠죠? 흐름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 x제곱이라는 값을 치환을 통해서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거야. x제곱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요 문제는 아니야. 요 문제는 아닌데 요 놈을 뭐야? x제곱을 가지고 얘를 t로 치환할 건데 기본적으로 x가 실수라면 기본적으로 t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t가 양수이면 x라는 것이 실근이 몇 개 나오고 2개가 나올 것이고 t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이거는 중근이 나올 것이고 t가 양수이면 실근 2개 0이면 중근. 이게 서로 다른이란 말이 나왔을 때 중복은 개수가 하나 빠지겠죠. 됐어요? t가 뭐가 나오면 음수가 나오면 얘는 허근 2개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놈을 t방정식으로 바꿔서 t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양수근을 갖느냐 음수근을 갖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이 모습 자체가 음수근 2개야. 허근이 4개입니다. 됐어요? 양수 음수야. 실근 2개, 허근 2개야. 양수가 이렇게 2개야. 실근 4개입니다. 얘는 서로 다른 실근 4개. 기본 그림 3가지. 세 번째. 하나, 둘, 3가지. 중에 얘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것이 이렇게 나온 거야. 됐어요? 얘가 제일 쉽게 나온 거야. 됐어요? 허근 4개는 잘은 안 나와. 안 나온다가 아니라 잘은 안 나와. 실근 2개, 허근 2개 제일 쉬워해. 어떻게 돼? y절편이 음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 k가 음수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얘가 음수이면 무조건 하나 여기 있겠지. 됐나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온다. 서로 다른 실근 4개가 나온 조건. 여기에 플러스적인 내용이 이제는 뭐 중근에 대한 얘기라고. 알았어요? 중근에 대한 얘기가 된다는 말은 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올라가.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이 되거나 이런 식이 되거나 이런 식이 되거나 이런 식이 되거나 이것들에 대한 생각이야. 기본적인 얘의 분류는 어떻게 분류한다고? 얘의 기본적인 분류는 서로 다른 실근 4개, 허근 2개, 서로 다른 실근 2개. 자, 이 말하고 서로 다른 실근 2개랑 실근 2개는 다른 말입니다. 중근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허근 4개. 요게 기본적인 분류야. 이 기본적인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요렇게 되는 상황이야. 여기에다가 문제를 추가적으로 어렵게 내려면 중근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게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야. 자,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실근은 몇 개라고 봐야 돼요? 실근은 4개입니다. 실근 몇 개라고? 4개. 4개. 2가 중근이야. t가 2가 중근이야. t가 2하고 2가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x제곱이 2하고 2가 있는 거야. 됐니? 그럼 x는 뿔마 루트 2하고 뿔마 루트 2가 있는 거라고. 이게 중근에서 실근은 4개입니다. 그럼 이해됩니까? 서로 다른이란 말이 붙었냐 안 붙었냐 이거지. 개수적인 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좀 더 특수한 경우다 이 말이야. 이거는 잘 안 나와. 나오긴 하는데 잘 안 나와. 이거는 뭐야? 허근이죠. t가 허수야. 그럼 x도 허수야. 이건 허근 4개입니다.
요것도 허근 4개, 요것도 허근 4개. 됐지? 좀 까다롭긴 하긴 하지만 잘은 안 나와. 자, 이거 나옵니다. 이거 뭐지? t가 하나는 0, 중근, t가 하나는 양수.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로 봐주면 3개. 중근이면 중근. 중근을 개수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는 것은 자, 방정식에서는 개수로 인정을 합니다. 함수에서는 개수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그래서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중근을 2개로 볼 거냐? 이게 2개를 중근도 포함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두 실근이라 말을 하면 중근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그 얘기를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조금 까다로워요. 이게 방정식에서는 두 실근은 중근 포함이에요. 방정식에서는. 우리 여기는 방정식이니까 그 문장을 잘 읽어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알았어요? 조금 까다롭다 했지. 요거는 어려운 말 아니지. 허근이 있을 거고 0이라는 중근이 있을 거다. 이 정도. 이게 좀 더 특수한 경우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요거를 좋아하는 선생님은 요걸 많이 건드려. 3개 얘기했어. 요것이 기본인데 그 외에 특수한 경우도 건든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은 부등식으로 가볼게요. 오늘은 부등식의 기본적인 설명만 몇 개 할게요. 자, 부등식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로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뭔 문제가 나오냐면 개념 문제가 부등식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 있지? 뭔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등식이 힘든 점이 뭐냐면 부등호 방향 때문에 힘든 거야. 등호 때문에 힘든 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는 등호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만 알았어요? 부등호 방향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양수, 음수에 대한 생각도 꼭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지. 뭐 이런 문제가 이제 A가 이거이면 이것이 성립할 때 B가 더 큰 게 성립하면 A제곱하고 B제곱은 누가 더 크다? B제곱이 크냐 물어보겠지. 참 거짓? 참 거짓? 거짓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는 말에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다는 겁니다. 요 말하고 똑같은 거야. 됐지? 됐지? AC가 BC하고 누가 더 커? BC가 더 커. 참 거짓. 거짓. A분의 1하고 B분의 1하고 A분의 1이 더 커. 이건 왜 거짓이지? 음수일 수가 있네요. 음수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음수라는 말이 빠지면 A분의 1하고 B분의 1은 이로 되는 것은 맞습니까? 아, 맞냐고 안 맞냐고. 안 맞는 이유가 뭐죠? 분수. 3분의 1하고 2분의 1이 누가 더 커? 2분의 1이 더 크지? 역수는 누가 더 커? A 쪽이 더 크잖아. A분의 1이 더 크지? 네가 연결 A씨 들어주라고. 아, 네가 이거 틀렸다면서. 이게 들어주라고 네가 A씨를. 이거 틀린 A씨를. A가 분수고. B가 자연수면 A가 분수야. B는 자연수야. 너만 다른 세상에 있어. 참입니다. 참이에요. 참.
자, 그래서 이 a하고 a분의 1에 대한 것은 역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역수의 특징은 곱이 1이잖아요. 곱이 1이야. 역수의 관계가 나오면 우리는 수직선을 꼭 그립니다. 뭘 그려? 수직선을 꼭 그립니다. 수직선을 그리고 여기다가 뭘 표시해?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1을 표시를 합니다. 왜 그러겠어? 양수의 역수는 양수고요. 음수의 역수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0부터 1까지에 있는 수랑 1부터 무한대까지 수가 대응 관계야. 역수로. 짝이 하나씩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있어. 요런 식으로 있어. 요런 식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비교는 못합니다. 단 이건 할 수 있겠지. 여기가 지금 여가 A이고 여가 B야. 그럼 요놈이 B분의 1이고 요놈이 A분의 1. 요 정도는 비교할 수 있어요. 됐어요? 어떤 값이냐 이거는 모르겠지만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A가 2보다 큽니다. 그러면 A분의 1은 어떻게 돼? A가 2보다 커. A분의 1은 2분의 1보다 작겠지?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이렇게 쓰면 틀려. 왜? 2분의 1보다 큰 것과 2분의 1가 작은 것이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가. 됐니? 0보다 크다는 말이 꼭 있어야 돼요. 됐니? 주의할 상황입니다. A가 2분의 1보다 작아요. 그럼 A분의 1은 2보다 크다? 헷갈리냐? 그래, 바꿔줄게. 똑같아? 똑같아? 똑같은 말이야. 그래 된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거짓이잖아. 뭐에 따져줘야 돼? A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줘야 되겠지. A가 음수냐 양수를 따져줘야겠지. 양수이면 2보다 크다는 말이 맞는 말이지. 음수이면 A가 음수이면 아니 A가 음수이면 A분의 1이 A가 음수야. 근데 2분의 1보다 작대. 뭐가 안 되는 거야? 참 안 됐어. A가 지금 음수라고. A가 음수야. A분의 1은 음수겠지. 다시 A분의 1이 음수야. A분의 1이 2분의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보여줄까? A분의 1이 지금 요거 뒤로 이렇게 있단 말이야. 됐니? 그렇지? 그럼 A분의 1이 이쪽은 했어? 이쪽은 요놈은 여기에 있을 거니까 2보다 크다고 했어. 이쪽 애들은 A분의 1이 여기에 있어. A는 A분의 1이 여기에 있어. A는 어디 있어? 여기에 있겠지. A분의 1이 여기에 있어. A는 여기에 있겠지. 뭔 말이야? 다 된다 이 말이야. A가 음수이면 A는 그냥 음수라고. A분의 1도 그냥 음수라고. 다 성립한다 이 말이야. 언제 얘기인지 알겠니? 명제적으로는 이제 맞냐 틀리냐에 대한 얘기라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됐어? 자, 요게 간혹 한 번씩 나오던데 요 얘기가 있습니다. 요 얘기. X가 A부터 B까지란 범위를 갖고 있고 Y가 C부터 D까지란 범위를 갖고 있을 때
그 xy를 가지고 뭐 할 거야? 우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를 할 거야. 나누기를 할 거야. 됐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확실한 거는 누구냐면 확실한 거는 더하기는 확실합니다. 두 개를 뭐 할 거야? 더하기는 확실해. 그러면 작은 놈 작은 놈 큰 놈 큰 놈. 빼기도 확실합니다. 빼기도 확실해. b에서 뭘 빼? 빼기는 어떻게 빼? x에서 y를 뺐으니까 이놈에서 이놈 뺐지.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큰 놈이 되는 거고 작은 놈에서 큰 놈 빼면 작은 놈이 될 거라고. 여기까지 돼? 됐어요? 근데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얘는 확실히 적어놨잖아. AC 요렇게 BD 이렇게 나누기는 어떻게 적었어? DA CB 이렇게 적었네. 얘는 확실치 않습니다. 까지 됩니까? 자, 얘가 확실해진 이유가 딱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양수라는 조건을 주어져서 요 값이 당연하게 떨어지는 거지. 만약에 요거 양수란 말이 없어, 요 말이 없어. 요 말이 없어. 자, 요 말이 없을 때 1번은 된다고 해. 2번은 되고 3번, 4번은 얘네들이 다 틀렸어요. 다 틀렸다기보다는 일단은 모릅니다. 뭐 어떻게 할 거야? 끝값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끝값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작은 놈 여기다 쓰고 가장 큰 놈 여기다 쓰면 돼. 됐어요? 나누기는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대부분 마찬가지로 요놈 중에 걸리게 돼 있어. 100%는 아닙니다. 얘는 나누기는. 왜냐면 나누기는 y가 0으로 가까이 가버리면 문제가 발생해. 근데 그 제한 조건을 보통 빼주게 돼 있어. y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 조건은 빼줄 거라고. 알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나요? 쉽게 생각하면 끝값들 몇 번 해보면 돼. 하나, 둘, 셋, 네 번 해가지고 제일 작은 놈을 왼쪽에 쓰고 가장 큰 놈을 오른쪽에 쓸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어요? 첫 번째 뭐 어려운 생각 아니잖아. 4개 해가지고 제일 작은 쪽 왼쪽 쓰고 가장 큰 거 오른쪽 쓰겠다. 라고 쓰면 98% 맞을 거라고. 그럼 이해되니? 무조건 쓰지 말고 더하기 빼기는 확실한데 곱하기 나누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자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려고 했어? 조심할 점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여가 이제 둥호가 없는 경우가 좀 더 어렵습니다. 둥호가 하나는 있고 둥호가 하나는 없는 것이 좀 더 어려워. 알았어요? 됐어요? 이 둥호가 없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값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보다 약간 작은 값을 집어넣는다는 생각이야. 알겠어요? 요즘 이게 부동식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 약화가 돼가지고 요즘은 최근에 잘은 안 나와. 이건 지금 개념적이야. 부동식 우리가 이게 이 단원의 본격적인 내용은 뭐냐면 어떤 부동식이냐면 1차 부동식과 2차 부동식. 1차 부동식 한 30%, 20% 이 정도에 나머지 한 70, 80%가 2차 부동식이 하자는 소리야. 알겠나요? 부동식의 개념적인 내용들은 많이 약화가 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온 편은 아니다. 근데 한 문제는 나온다고 하면 유의 문제, 좀 전에 설명했던 이런 유의 문제, OX 문제 하나. 알겠나요? 한 문제를 내겠다 이 말이야. 그리고 개념적으로 이런 문제도 있었더라 이거지. 잘은 보이진 않는데 요즘은.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부동식은 여튼간에 뭐가 중요하다? 부호에 대한 생각이 참 중요하다. 됐어요? 그래서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 부동식 뭐라고?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 함부로 하고 싶은데?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 함부로 나누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함부로 하면 참아야 돼? 참아야 된다고? 하지 말라면 하고 싶잖아, 민주야. 너도 하잖아, 잘. 전 잘 참아요. 뭘 잘 참아? 점수도 잘 참아서 그런 거야?
자, 부등식에서 나는 함부로 하고 싶다면 뭐만 하면 되냐면 양수만 갖고 놀아. 부등식에서 나는 내 맘대로 곱하고 나누고 싶다면 뭐만 해라고? 양수만 해라고. 그냥 하지 말고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 할 때 알았어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할 거라고? 양수들만 곱할 거 양수들만 나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리니? 그럼 식이 편해집니다. 알겠어요? 양수 음수인지 나는 판단이 안 서.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이 안 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이 있으면 양수라고 판단했으면 음수라고 판단했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게 되더라 이거죠. 뭔 얘기 하는지 느낌만 알겠나요?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지. 요걸 풀라겠어. 그러지?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x는 실수죠. x는 지금 뭐야? 실수죠. x는 실수야. 부등식에서는 무조건 실수만 갖고 놀 거야. 그럼 x제곱이 2x제곱이면 크면 x는 2보다 크다. 맞아요. 내가 지금 뭐 했어? 양수 x제곱이 지금 양수로 나눴잖아. 0 있는데요. x는 0 돼야 안 돼? x 0 되면 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x는 0이 없어. 이 범위 안에 만족하는 x는 0이 없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x는 0이 아니니까 x제곱을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이 훨씬 더 간단해진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부등식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 제곱을 곱한다 이 말이야. 양수를 곱한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양수로 나눈다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뭐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의 문제도 그런다 이거야. 뭐 일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냥 분모 x(x-2가 중요해서 이렇게 쓴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얘를 우리는 어떻게 풀죠? 풀어본 적이 없지. 풀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 어떻게 풀까? 어떻게 해? 통분 넘겨서 통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분수야. 분모야 분모. 분모가 문제가 되잖아. 분모를 곱하고 싶은데 어째야 돼? 함부로 곱하면 안 된다겠지. 어떻게 하면 돼? 양수를 곱하면 됩니다. 양수를 곱하면 돼. x제곱을 곱하면 문제 될 게 없어. 됐어? 이렇게 되면 이제 식이 단점이 뭐겠어? 차수가 분수가 사라지면서 차수가 커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범위를 나눠서 풀 것인지 아니면 양수를 곱해갖고 식의 변형을 시킬 것인지. 여기 이제 부등식에 뭐 이런 부등식을 내가 배웠냐 안 배웠냐의 문제가 아니야. 이런 센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오늘은 마무리하고, 자 과제는 부등식하고 순열조합입니다. 경우에서 순열조합 두 단원 해오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푸세요.